1세대 이세 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여러분들께 기존의 좋은 조건으로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 1세대, 2세대 실비를 현행 실비로 강제 전환시키고 그 대신 일정 부분을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의 보상금을 받아야 수락하고 만족하실 건가요? 100만원? 200만원? 아니면 500만원? 사실 오래된 실비의 진정한 가치를 돈으로 딱 잘라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법 개정과 약관 변경을 통해 실비보험 재매입에 대한 토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데요. 3세대, 4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해당이 안 되시지만 1세대, 2세대 실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 병원비와 내 지갑을 지키는 진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찾던 보험 이 팀장입니다. 여러분, 실손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평생 가는 보험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보장이 축소될 수 있고 심지어는 계약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실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의 병원비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보험사에서 준비 중인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실손보험 5세대 개편안입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시작해 4세대까지 세대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가입 시기마다 보장 내용과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2세대 가입자분들 중 특히 2013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실손보험의 기본부터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병원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비를 실손보험이 대신 보장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은 병원에 자주 가는 분들 혹은 큰 병이 생겨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중요한 민간보험 중 하나입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러한 실손보험은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세대가 다르고 보장 조건 또한 다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실손보험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대 실손은 2009년 9월까지에 해당하며 이 시기에 가입하신 분들이 1세대 실비 가입자입니다. 비급여도 거의 다 보장되고 통원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도 5,000원, 사실상 병원비가 대부분 나오는 보험이었습니다. 지금은 가입한 지도 오래됐고 가입자분들의 나이도 많아진 만큼 비용이 인상이 되어 한 달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보장이 워낙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갱신 주기는 있지만 재가입 주기가 없기 때문에 좋은 조건 그대로 가입 당시 설정한 만기까지 평생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세대 실손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이게 지금 큰 이슈의 중심에 있는 상품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2세대 실비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2세대 가입자분들 중에서도 2013년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동일한 보장으로 유지가 가능한데요. 반면 2013년 이후의 가입자들은 15년 후 재가입 조건이 있고 그 시점에 강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에 가입하셨다면 그 보험을 계속 갖고 갈 수 있고 보장도 넓을 뿐만 아니라 비급여도 많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2014년 11월에 가입하셨다면 2029년 11월에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고 5세대 실손처럼 그 시대의 현행 상품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같은 세대인데도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조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전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3세대 실손인데요. 이건 중요한 이슈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상품을 3세대 실손이라 하고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본과 외래 구분이 명확해졌는데요. 보장이 축소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는 병원비 부담이 좀 덜한 구조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판매하고 있는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상품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구조가 됐습니다. 비급여 항목이 아예 특약으로 빠졌고 병원에 자주 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병원에 잘 안 간다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동결하는 비급여 이용량 연동 구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실비로 비급여를 많이 쓰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로 변경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 더 바뀐 점은 기존 15년이었던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가입하셨더라도 5년이 지난 2026년이 되면 보험을 변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대표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2026년 초쯤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4세대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등장하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질병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눈다. 그리고 비급여 보장을 상당 부분 줄인다. 이 두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든 뭐든 받으면 비급여를 하더라도 실손에서 70%, 80%를 보장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기나 단순한 물리치료, 통증 관리 주사 등 이런 비중증 외래 진료에 대해서 자기 부담률을 무려 90%까지 올릴 예정인데요. 즉 보장을 10%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보장 구조를 나누고 이에 따라서 보장하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중증 질환인 암이나 심혈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급여 항목 20% 자기 부담률이 적용되어 80% 보장 그대로 유지되는데 비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이와 다르게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외래로 치료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감기나 허리 통증, 소염 주사, 도수 치료 같은 부분은 실손보험에서 거의 보장이 안 된다고 보셔야 하는 겁니다. 100만 원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은 20만 원 정도만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80만 원 이상이 실손에서 보장이 되는데 5세대 실손에선 80만 원, 심지어 90만 원 이상도 내가 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중증 외래 진료의 경우 보장 범위가 대폭 줄어들어 실손 보장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비급여 항목을 따로 떼서 특약 1과 특약 2로 나누는데요. 특약 1은 중증 비급여 특약, 특약 2는 비중증 비급여 특약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비중증인 특약 2인데요. 많은 분들이 병원을 다니면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빈도로 치료를 받는 것들이 들어간 특약 2의 보장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줄었고 자기 부담률도 30%에서 50%로 확 올라갑니다. 게다가 이 특약 2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되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장은 줄고 내가 내는 돈은 점점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한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관리급여라는 개념입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려보면 관리급여는 비급여 치료 중에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정부가 직접 지정해서 가격을 통제하고 그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높인다는 뜻인데요.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증식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모두에서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들의 과잉진료를 막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켜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을 낮추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2세대 실손을 갖고 계신 분들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합니다. 제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전에 가입한 2세대 가입자분들은 보장도 넓고 재가입 주기가 없고 자기 부담률 또한 적습니다. 보험료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서 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시면 무조건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2013년 이후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15년이 지나면 강제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보험료가 너무 올라버려서 부담된다면 4세대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현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손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을 판매 중이고 5세대가 나오게 되면 보장이 줄어드니까 4세대 쪽으로 가입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어차피 변경되긴 하지만 적어도 5년간은 더 좋은 조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요즘 보험사들이 1세대, 2세대 실손을 재매입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너무 높으니까 보험사가 소비자와의 합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다행인 부분은 얼마 전까진 법을 바꿔서 강제로 진행시킨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강제는 없고 자발적으로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발적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에 따른 보상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적인 부분과 보상 때문에 혹하고 섣부르게 결정해서 무작정 변경하면 안
됩니다. 당장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을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덜컥 선택했다가 더 큰 위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는 물론 금전 여력 및 앞으로의 방향성에 맞게 선택을 하셔야 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실손보험 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실손보험금 요즘 잘 나오나요? 청구하려면 뭘 챙겨야 할까요? 청구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지금부터는 보험금 청구 꿀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실비보험 청구 시에 심사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CT, MRI 같은 객관적인 검사지가 필수고요. 도수치료 같은 반복 치료는 10회 이상 받게 되면 효과, 제약인 소견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방치료, 체해충격파 치료는 의료 기록지에 시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갖추지 않는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삭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받는 분들이나 받아야 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꼭 미리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꿀팁은 보험사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겠다고 문자를 받으셨다면 그때부터 3영업일 안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사 소속이 아닌 제3의 전문가가 중립적으로 판단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당하게 병원을 다녔는데 보험사가 지급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의료 기록을 보고 이거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라고 판단한다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거절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많으니 여러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실제 사례 두 가지를 통해서 실손보험을 유지하실지 전환하셔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는지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50세 남성 고객님께서 2012년 2세대 실손을 가입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월 보험료는 10만원대이고 허리가 낫지 않아서 주기적으로 도수치료, 체해충격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기존 실비를 전환하기보다는 유지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5세대 실손에서는 도수치료와 체해충격파가 보장에서 제한되거나 관리급여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병원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4세대로 전환하게 될 경우 비급여 청구 금액이 높아 보험료 할증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기존 2세대 실비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0세 여성 고객님이시고요. 2011년 2세대 실손을 가입하셨고 현재 15만 원이 넘는 보험료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년에 병원 가는 횟수가 1에서 2의 수준이고 병원비도 크게 나오지 않는 분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솔직히 2세대를 유지하시는 것이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보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건강한 분이고 현재도 보험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4세대로 전환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효율적입니다. 4세대 실비 보험은 비급여 청구가 전혀 없는 해에는 할인도 가능하고 비급여 청구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보험료 동결이 되니 이런 분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만 봐도 본인의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한지 파악이 가능하실 텐데요. 정리하면 병원을 많이 다니고 비급여 치료 중심이라면 유지, 병원을 거의 안 가고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전환을 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전환하면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제3자가 내 상황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하더라도 100%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현재 내 상황에 맞는 보험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세대 실비 보험으로 전환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해서 4세대 실비 보험 보험료 비교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4세대 실비 보험은 보장 내용은 전 보험사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 조건에 맞는 가장 저렴한 회사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걸 찾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 전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우선 남성부터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실비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가성비 좋은 A회사부터 J회사까지 총 9곳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나이대별로 0세, 10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0세를 먼저 보시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회사는 A사인데 21,206원으로 가장 저렴하고요. 0세에서 가장 비싼 회사는 C사 35,291원입니다. 표를 보시면 보험회사들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실비 보험은 어느 회사나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보장 내용은 똑같지만 가격에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10살은 가장 저렴한 곳은 아이사가 5,671원, 가장 비싼 곳은 지사이고 보험료가 8,698원입니다. 10살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렴하거나 비싼 회사가 이렇게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대가 0세는 평균 2만원대였는데 그 이상의 나이대를 보면 보험료가 갑자기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비보험은 해당 연령대에 손해율이 많이 반영이 돼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데 오히려 10살보다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0세가 더 병원을 많이 가고 입원도 많이 하다 보니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도 그만큼 비싼 겁니다. 그러니 태아 때부터 계속 실비보험을 유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점점 줄어들 수 있고 갱신된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 갱신될 때도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세까지는 확 줄어들다가 20세, 30세가 되면 다시 조금씩 보험료가 오르는 거 보이시죠? 이제 나이에 따라서 점점 보험료가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이어서 40세를 보겠습니다. 40세는 가장 저렴한 회사가 F사 14,056원, 그리고 가장 비싼 회사가 23,309원인 C사입니다. 이렇게 연령대와 회사별로 정리를 해두었으니 남성분들은 이 부분에서 영상 잠시 멈추신 다음에 내 나이에 해당하는 곳을 살펴보면서 나한테는 어떤 회사가 저렴한지 어떤 회사가 비싼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분에 이어서 여성분 실비보험 비교표 자료를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단독 가입 회사도 똑같고 성별에 따른 가격 차이만 있다 보니 영상 잠깐 정지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대를 조금 바꿔서 10살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살에 가장 저렴한 회사는 F사로 4,904원입니다. 10살은 어리니까 저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0세부터 60세 여성분들도 건강하시다면 실손보험을 부담 없는 금액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가장 적합한 상품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유병자여서 보험료가 많이 비쌀 거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 유병자 상품 중에서도 고객님께 가장 합리적인 상품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개편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과 세대별 차이 그리고 사례까지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앞으로 내 병원비와 내 지갑을 지키는 진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놓치셨다면 다시 보시고 꼭 기억해 보세요. 이 팀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정말 금방 다가올 상황이란 겁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막 어렵고 복잡하고 그냥 가입하고 끝내고 싶지만 이번 실비보험에 대한 정책은 내가 어떤 시비를 가입하고 있냐에 따라서 전략이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시행 자체가 내년 초로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듯이 조만간 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며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내가 몇 세대 시비에 가입하고 있는지 어떤 보장 내용인지 재가입 주기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보험료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한 설명과 현재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찾던 보험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